인민은행 등판 이대로면 나락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지옥의 맛을 맛볼 수 있으니 인민은행이 등판을 해서 돈을 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옥의 맛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의 맛이라는 게 결국은 금융위기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등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건설사들,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게 특별 프로그램 내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가 안 달려 있는데요. 억위안입니다. 억위안. 2천조 위안을 시장에 풀게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는 36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일 만기 역환매 조건부 채권 계약 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2,970억 위안을 풉니다. 51조를 푸는 거죠. 51조. 지금 중국도 사실은 사정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인민은행까지 나서서 돈을 풀겠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급해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인민은행이 나섰을까? 이대로면 나락간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장된 국영건설업체 38개 중에요. 상반기에 예비 손실이 났다는 기업이 18개예요. 47.7% 규모입니다. 뭐 위선양 같은 경우는 이미 디폴트 선언되기 직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중국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요. 민간 건설업체가 무너진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국영기업이 이를 인수해서 위기를 쉽게 말하면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국영기업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민간이 무너진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결국 국영기업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 위기를 떠안아서 이게 위기를 상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영 부동산 건설업체까지 지금 손실이 나고요. 또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나타나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중국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국유업체들의 경영 실적을 들여다보면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화차오청이라는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보시면 2023년 상반기에 17억 위안 적자입니다. 적자. 3,100억 원이 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반기 예비 손실 기업이 18개인데 18개가 다 적자가 난다. 심각해지는 거죠. 저는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다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인민은행까지 나섰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신탁회사로까지 또 부동산 어떤 투자회사로까지 이게 위기가 전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는요. 해외 매체들은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더 위험하다. 사실 드러난 것보다가 지금 감춰져 있는 게 훨씬 크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여기서 통한다.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2011년만 하더라도 6,011억 달러라고 이야기한 현대경제연구원이 2021년에는요. 11조 4,209억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5,300조 원이에요. 10년 새에
1800% 19배가 늘어났고요. 10조 819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감당 가능할까요? 저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는 사실이거든요. 흥다가 계속 2021년부터 어려워하다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죠. 여기에다가 비구입 위안이 지금 디폴트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에다가 중농신탁이라고 신탁사의 어떤 디폴트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추그룹이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중추그룹. 대기업이에요. 중적 이러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지금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알게 모르게 이 그림자 금융이 더 큰 충격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곳에 말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그런 자금들이 시장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의 자금이 지금 동시에 터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금융당국이 이게 농업은행도 그렇고요. 또 다른 은행들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해서 검정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쉽게 말하면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때리고 있고요. 이것은요. 그림자 금융을 파악하기 위한 수순이고 그 그림자 금융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도 걱정하는 표시가 넉넉합니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인민은행이 말입니다. 인민은행이 이 정도 돈으로 시장을 막으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민은행이 구원 등판을 해서 시장의 위협을 좀 줄여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두 개를 다 합쳐도 100조도 안 됩니다. 100조도. 100조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비구입 위안이라도 막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아냥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는요.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엄청난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중국이 시장 통제력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시장 통제력을 잃었다 이 말은요. 금융위기가 크게 터진다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계속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표가 나쁘다. 저들은 말이야 지표를 제대로 발표도 안 하는데 나오는 지표조차도 나쁘다. 이것은 결국 중국이 최악의 어떤 상태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이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말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썼던 이야기가 중국이 시장 통제력을 잃었다. 이 말은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단어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지 말자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요. 전업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도 중국 투자는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떨어져라 이거예요. 떨어져라. 기다리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다리자고요. 급하게 서둘지 말고 말입니다.